최하 안녕하세요. 네, 야구 5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흑토마 준하쌤입니다.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GTH 그레이트 티처 환우 야구까지 섭렵하러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우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야구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드디어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어허. 오늘 할 활동은 우리가 이제 공을 던지고 받는 캐치볼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야구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 가고 싶어요. 네. 환호 선생님은 야구 어떤 팀, 어떤 선수를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올해 이제 토론토로 네. 이적을 했었죠. 지금도 잘 던지고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럼 어떤 팀을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네, 그 류현진 선수가 국내에 있을 때 하나 이글스 소속이었잖아요. 제가 대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 연고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를 좋아하고 그에 맞는 하나 이글스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또 충남은 네. 하나가 연고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 이글스 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전 사실 예전에 네.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해태 타이거즈 팬이었어요. 그때는 혜태 타이거즈가 최강팀이었잖아요. 최강. 그때 선동열, 이종범, 뭐 김종국, 그렇죠. 기가 막힌 선수들이 많았죠. 이강철 뭐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때 좋아하다가 07년도인가 그때 네.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글스 팬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생각한 해태 타이거즈는 완전 왕조였거든요. 그렇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는데 기아 타이거즈로 변하면서 뭔가 좀 팀이 좀 전체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 이글스로 이렇게 갈아타게 됐습니다. 참 하나가 성적도 좋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는 마음으로 또 야구도 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랑 또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내년 남은 시즌도 그렇고 우리 내년에도 우리 하나 이글스가 잘하기를 기원합시다. 우리 화이팅.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먼저 우리 활동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 글러브 사용법이랑 공 던지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먼저 제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준하쌤 글러브 사용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특별히 뭐 잡는 방법이라든지 끼는 방법이 또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글러브를 사용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주로 이제 글러브를 요렇게 이제 손에 들어오듯이 그냥 공을 요렇게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러브는 이제 손 모양을 땄지만 손을 오므리면 공을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글러브를 끼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모은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자, 글러브가 있다면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이 손이 있는 쪽으로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글러브는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내 손 쪽이 아니라 손이 아닌 여기 웹이라고 합니다. 글러브의 웹. 그물 있는 쪽. 이쪽에 공이 들어오게 하면 가장 좋죠.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 위, 네, 그렇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네, 맞죠. 손 여기로 잡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첫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야구 공을 보면은 빨간색 이렇게 실밥이 있죠. 이 부분을 모든 손가락 끝에 걸쳐서 이렇게 손가락 끝에 걸쳐서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공이 공기 저항을 받거나 혹은 공기 흐름을 타기 때문에 공이 더 똑바르고 힘있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야구공보다는 좀 더 큰 설명을 위해서 소프트볼 공을 가지고 왔는데 야구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손가락이
실밥을 이렇게 잡으면 훨씬 더 정확하고 힘있게 공을 던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공을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실밥 부분을 채서 던지면 더 잘 나간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공을 던지고 주고받고 네. 혼자서도 하고 둘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바로 빨리 활동을 하러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실까요? 네, 가보시죠. 하나, 둘, 셋, 렛츠 출발! 빵. 달려라, 흑토마! 캐치볼에 앞서서 글러브를 움직이는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을 기준으로 글러브는 대부분 왼손에 끼지만 공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등 다양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방향에 맞는 글러브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우선 왼쪽 영상을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오는 공들을 자연스럽게 글러브를 이동하며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영상을 볼까요? 오른쪽으로 오는 공들에 대해서는 왼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며 공을 잡고 있죠. 또 공이 아래로 올 때는 글러브의 안쪽이 하늘을 보게 해서 공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이 상체 정면으로 올 때는 손등을 몸쪽으로 해서 정면으로 잡았죠. 그럼 지금부터 캐치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캐치볼을 해볼 건데요. 이것은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보겠습니다. 글러브를 낀 채로 혼자서 공을 던지고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글러브도 아래를 향하고 있죠. 처음에는. 아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손을 아래로 해서 공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높이로 공을 던져서 받다가 점점 더 공을 높은 높이로 던져서 받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높게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손등이 보이도록 글러브를 벌려서 공을 잡도록 해보세요. 손을 아래로 해서 공을 잡게 되면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조금 전처럼 손등이 보이도록 공을 잡게 되면 눈앞에서 글러브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공을 잡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이서 캐치볼을 할 때는 처음에는 짧은 거리에서 던지면서 두세 번 정도 던진 후에는 한 발씩 뒤로 물러서면서 점점 먼 거리를 던지도록 합니다. 캐치볼은 굳어있는 어깨를 풀면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운동이므로 열심히 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볼 텐데요. 땅볼을 잡는 캐치볼입니다. 내야수들의 경우 땅볼이 굴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땅볼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아웃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땅볼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바운드가 되는 공에는 일정한 리듬으로 튀면서 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공이 튀어오는 리듬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공이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일정한 공이 리듬을 갖고 다가오는 것이 보이죠. 자, 그리고 공이 최고점까지 오른 뒤에 내려올 때 공을 잡는 것이 보입니다. 공은 튀어 오를 때 속도는 빠르지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이 내려오는 시점을 이용하여 공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도 내려오는 공을 잡는 것이 보이죠? 다음은 2인 캐치볼을 할 때 플라이볼을 잡는 연습입니다. 공을 잡을 때 뒤에서 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면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조금씩 다가오면서 공을 잡고 있죠?
공의 낙구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너무 앞으로 가버리면 공은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뒤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뒤에서 공이 날아오는 속도와 궤적을 충분히 확인하고 플라이볼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캐치볼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이볼을 잡기 위해 너무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공이 키를 넘겨 뒤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라이볼을 잡을 때는 과도하게 앞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뒤에서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조금씩 나가면서 잡아주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환우쌤 오늘 우리 캐치볼 해봤는데 소감 어떠세요? 저 좀 잘하지 않았어요? 네, 환우쌤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리틀 야구단 활동하셨어요? 야구단을 특별히 활동한 건 아닌데 그래도 취미 취미로 캐치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늘 근데 우준호 선생님께 설명하신 것처럼 손바닥이 조금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 받았을 때.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이쪽 손바닥이 아닌 여기 웹이라고 하는 이 구간 여기로 받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좀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 캐치볼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잡기가 힘들거나 혹은 좀 강하게 오는 공이 있을 때 살짝 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물론 공이 무서운 친구들 혹은 운동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글러브가 이제 손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글러브에 스치거나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공의 속도는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피해버리면 혹시나 뒤에 있는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날아오는 공은 내가 어떻게든 이제 책임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준하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가 할 말이 생각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충분한 공간을 두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한눈 파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절대 공을 주고받는 친구하고 집중해서 있어야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잠깐 한눈을 파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까지 꼭 유념해서 집에 있는 엄마, 아빠, 동생, 뭐 누나, 형, 뭐 아무나 같이 혹은 혼자서 위로 던지고 받고 해도 캐치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꼭 활동하기 이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주의사항 꼭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6차 시에 그때는 한번 방망이로 이제 네. 공을 쳐볼 겁니다. 안 그래도 저 지금 다음 차시에 뭐 하는지 궁금했는데 배팅을 하는군요. 네, 그때는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차시지만 네, 배팅을 한번 해보면서 야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그쵸. 네, 타격감도 좋고 소리도 정말 좋을 텐데요. 네, 그럼 우리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하나, 둘, 셋. 채빠, 안녕.